일본이 특수 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하자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하는 인슐린 주사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교토부 우지시에 있는 우지토쿠 슈카이 병원은 이날 인슐린 주사기를 사용하면 백신 한 명당 접종 횟수를 7회로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은 화이자 백신을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는데 백신 한 명당 접종 가능 횟수는 특수 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해 5회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인슐린용 주사기를 쓰면 내부에 약재가 거의 남지 않아 백신 한 명당 7차례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 같은 주장에 어이가 없다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인슐린용 주사기는 피하 주사에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 주사인 백신용 주사기보다 바늘 길이가 절반에 불과합니다. 또한 인슐린 주사는 피부 표면 아래 지방층과 근육층 사이에 있는 피하 조직에 주사하지만 백신용 주사기는 근육 주사로 빨리 퍼질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인슐린용 주사기로 백신을 접종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한때 백신을 확보했다고 자랑했던 일본의 이러한 상황에 우리 네티즌들은 혀를 차며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러다 빨대도 꽂겠네요. 몸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 그럼 마시지 왜? 이렇게 국내외로 의구심이 제기되자 병원 측은 일본인이 서양인보다 피하 지방이 얇아 인슐린용 주사기로도 충분히 접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병원은 초음파 검사로 피하 지방의 두께를 확인한 이후 직원들에게 접종을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러면 뚱뚱한 사람은 안 되고 마른 사람만 맞을 수 있는 거냐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생 노동선 관계자도 절박한 마음에 이 같은 방법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얼마나 다급했으면 저런 방법까지 생각했겠냐고 말하기도 했지만 일본이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일본 정부의 백신과 주사기에 대한 뼈아픈 실책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양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자랑했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마자 일본의 처참한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9일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백신 접종자 수는 한국의 7분의 1에 그쳤습니다. 접종자 수는 닷새 만에 역전되었고 그 격차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백신과 주사기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데다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접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런 속도대로라면 일본의 인구 1억 260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는데 126년이 걸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백신 접종 속도를 늦추는 가장 주된 원인은 까다로운 승인 절차였습니다. 일본은 자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가 있어야만 백신 사용을 승인하고 있어서 현재 화이자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는 일본 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어서 아직 접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카모토 하루카 게이오대 연구원은 정부의 긴박감은 다른 주요 7개 국가와 전혀 비슷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유일하게 승인된 화이자의 경우에도 갑질을 당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화이자 백신 1억 4,400만 회분을 확보했다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 백신의 도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도대체 어떻게 계약한 거냐며 화이자와의 계약이 논란이 되었고 일본 내에서는 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버티던 일본 후생성은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공개했는데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백신 공급 시기, 수량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고 공급 역시 합의가 아닌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 계약서대로라면 화이자가 백신을 늦게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지난 1월 말 회원국 접종을 우선시하겠다며 여기에 반출시 건당 승인을 내리기로 한 결정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유럽이 우선이었기에 일본에게 갈 물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백신도 주사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계속 지적되어 온 아날로그 행정은 이번에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일본의 현재 백신 접종 상황을 수작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을 종합하는 시스템이 없는 일본은 민간업체가 일일이 확진자와 사망자를 더해 계산해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 집계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접종 명부를 작성해 정부와 공유하기까지 2-3개월이 걸린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처럼 일본과 한국이 극명히 비교되며 지난해 말 상황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백신을 3.3억 병을 확보했는데 한국은 0병이라며 백신 확보 전쟁에서 한국이 완패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완패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화이자와 제대로 계약도 맺지 못했고 주사기도 없었고 접종 시스템도 부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중하게 제약사들과 계약을 맺고 그동안 특수 주사기를 개발해내고 빠른 접종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차이였습니다. 이제 이 차이는 엄청난 경제적 차이를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한국은행은 해외 경제 포커스를 통해 백신 보급과 집단 면역 목표 달성에 대한 경제 회복에 대해 전망했습니다. 접종 속도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며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시점이 선진국은 대체로 올해 말경이지만 신흥국은 국가별 편차가 커 신흥국 대부분이 내년 중반 이후에 집단 면역 달성이 가능하다는 예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백신 보급 시차로 인해 선진국은 올해 경제 회복이 기대되고 신흥국은 내년에 순차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지금의 속도로 봐서는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내년 중반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백신의 접종 속도도 빠르지만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국가로서의 힘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백신 위탁 생산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백신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면서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 속에서 수출을 증대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대만 언론은 한국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만 7천 도스가 대만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 9일 이란이 한국에서 제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12만 회분 수입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외에도 노바백스 백신의 원천 기술을 받아 직접 생산부터 공급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도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개발한 새 코로나 백신도 한국에서 위탁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백신은 한때 조롱받으며 무시당했지만 저명한 국제의학 학술지 렌싯에 높은 평가가 실리면서 급반전되었습니다. 렌싯은 스푸트니크 V의 백신 임상 3상의 결과 91.6%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소극적인 나라들이 러시아 백신을 찾기 시작했고 독일에서도 백신을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자 러시아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한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큰 호재가 되었습니다. 최근 러시아 백신 위탁 생산을 주도하는 한국코러스가 주축이 돼 총 8개 업체가 러시아 백신 생산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연간 5억 도즈 생산을 계획 중이지만 러시아 측 요청에 따라 생산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러시아 내 스푸트니크 V 백신 1회 접종 비용이 $10로 책정되었음을 감안했을 때 국내 업체들이 생산할 백신은 총 50억 달러, 한 월에 약 5조 5천억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코러스는 이번 러시아 백신 수주로 올해 매출이 1,000억 원 이상으로 지난해 매출 390억 원에 약 3배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진단키트에 이어 백신 생산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때 아닌 김치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치가 코로나 후유증에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BBC는 홈페이지 요리법 코너에 김치 담그는 법을 올려놨고 더 타임스는 빌진이 만든 음식을 소개하면서 김치를 담그다 실패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얼마 전 영국 출신 배우 귀네스 패트로가 코로나19 후유증 극복에 김치가 도움된다고 해서 주목받은 바 있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위기에서 K-방역으로 전세계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었고 진단키트와 마스크, 이젠 백신까지 생산하며 그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치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얼마 전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이제는 자국 연예인에 대한 수배령까지 내렸습니다. 팔로워 120만 명인 미얀마 톱배우 파잉타코는 미얀마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두터운 팬층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보시면 자신의 모델 사진 대신 시위에 앞장선 자신의 모습과 미얀마 군부와 싸우는 자국민들의 모습을 찍어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파잉타코는 전세계 나의 팬들에게 요청합니다. 내 나라 미얀마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아침과 밤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웅산 수지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지난달 1일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 군부 때문에 그녀는 갇혀 있습니다. 미얀마군은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거리에 내보내 미얀마 시민들을 공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죄수들은 미얀마군이 시키는 대로 미얀마 시민들의 집에 밤에 몰래 침입해 우리가 마시는 물에 독을 타거나 불을 지르거나 하는 만행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과 경찰마저 시민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이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심장은 여러 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부디 이 글을 주변 널리 알려주세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무고한 미얀마 시민 59명이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결국 전 세계가 미얀마 군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며 유엔의 크리스티네 슈라나 부르게너 미얀마 특사는 오늘은 2월 1일 쿠데타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날이다. 이제 쿠데타 이후 총 사망자가 50명을 넘어섰다. 미얀마에서 진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무장하지 않은 자원봉사 의료진을 미얀마 경찰이 9mm 기관 단총으로 때리는 것도 봤다. 폭로했고 미국은 아예 미얀마 군부의 계좌를 뺏으며 강도 높은 제재를 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며 미얀마 군부가 지난달 1일 쿠데타 직후 미국에 예치해둔 거액의 자금을 옮기려다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3일 후인 지난달 4일 미얀마 중앙은행 명의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해둔 약 1조 1250억 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시도했는데 뉴욕 연방은행 당국자는 이 거래의 승인을 지연시켰고 얼마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거래를 무기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바이든은 강력한 수출 통제도 가할 것이다. 미얀마 정부에 이익을 주는 미국 자산을 동결시킬 것이고 동시에 의료, 시민사회단체, 미얀마 국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것이다 경고했고 또한 최근 바이든은 시리아 내 친이란 민병 공습을 단행해 미국과 동맹을 공격하는 외부 세력에 대해서는 무력으로 톡톡히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선을 넘을 경우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미얀마 쿠데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72명이 8일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미얀마 군부의 폭력 진압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공동성명과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5개 국가의 유엔 대표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우리는 지난 1980년대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과 그에 따른 군사적 폭력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미얀마의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 72인은 1980년의 광주와 마찬가지로 미얀마 군부는 시민들의 통신수단을 차단하고 지속적인 사살을 자행하고 있으며 반군부 시위에 대해 잔혹한 힘으로 진압하고 있다 라며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의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의 치명적인 폭력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전 세계의 군사 집단을 향해 민주주의와 국제적 질서를 무시하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키고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믿는다 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에서 계속되고 있는 치명적 폭력 사태에 공개 성명과 결의안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압박과 미국의 경제 제재에도 미얀마 군부는 태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얀마 군측은 이 정도는 이미 예상했다 라며 이 정도 제재는 자신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마치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데 말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회원국 외무장관들까지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은 쿠데타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이들을 겨냥한 제한 조치를 채택할 준비가 돼 있다 라며 압박을 가했음에도 미얀마가 콧대를 낮추지 않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번 미얀마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훌라잉 최고사령관은 군부기업 MEHL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MEHL이라는 기업이 미얀마 군부의 돈줄인 셈인데요. 놀랍게도 이 기업은 한국의 포스코와 합작회사를 차려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미얀마 최초의 컬러 강판 제조뿐만 아니라 최신 설비, 환경 보존을 위한 폐열 에너지 재활용 설비 등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포스코 CNC와 포스코 제철 등의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를 완전히 손절하게 될 경우 미얀마 군부의 돈줄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얀마 군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합작 사업을 벌이던 해외 기업들이 연이어 철수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도 미얀마에서 철수할 움직임을 보이자 미얀마 군부는 초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현재 미얀마 군부에 고용된 한 국제 로비스트가 현지 시간 6일 군부는 해외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계 캐나다인인 아리 벤메나 씨는 로이터 통신과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의 회사인 리킨드 앤 메디슨 캐나다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관계 개선을
바라는 미얀마 군부에 의해 고용됐다면서 서방 국가들이 미얀마 군부를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군부가 체포해 구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군 장성들의 시각에서 볼 때 지나치게 중국과 가까워졌다면서 군부는 중국의 꼭두각시가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벤메나 씨는 과거 짐바브웨의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 수단의 군부 등과 계약을 맺고 이들을 위해 국제 로비스트로 활동한 저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 인터뷰는 그가 미얀마를 방문해 국방장관과 협정서에 서명한 뒤 현재 체류 중인 한국에서 이뤄졌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는 미국 등 서방이 미얀마 군부에 부과한 제재가 철회되면 수입료를 지급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얀마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트윗에도 열광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5천만 미얀마인들의 염원에 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더 이상 인명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얀마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며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비롯해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밝혔습니다. 이를 본 미얀마 시민들은 미얀마 시민을 지지해줘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관심과 배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당신의 친절을 잊지 않을 것이다. 미얀마 국민들과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미얀마 현지 매체들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얀마 시민을 지지했다 라며 대서특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교육자 2,547명과 한국 작가회의, 한국 불교계 그리고 수많은 한국 국민들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해 미얀마 민주화에 앞장서준 한국의 미얀마인들은 열광합니다.